오늘은 모두의 마블 보드게임 메가 디럭스 버전 게임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은 이렇게 4가지 색깔의 인물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게임 말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색깔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부루마블을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세운 건물인지 누가 산 토지인지 헷갈려 본 경험 있으시죠? 모두의 마블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본인 말과 같은 색깔의 건물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누구의 토지인지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점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말과 지폐를 정리할 수 있는 건물까지 정리할 수 있는 개인 판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개인 돈을 꼽아 두시고 게임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이렇게 돈을 꼽아 두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물 있죠? 건물도 여기에 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는요, 200만 마블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뭐가 몇 장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지폐의 모든 합이 200만 마블이 되면 됩니다. 5,000 마블짜리 지폐가 있고요. 그리고 10,000 마블 지폐, 그리고 50,000 마블 지폐, 10만 마블 지폐, 50만 마블 지폐. 일반 부루마블에서는 50만이 가장 비싼 지폐 단위였죠. 그런데 모두의 마블에는 100만 마블이 있습니다. 돈을 나눠 가진 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시 3개를 무작위로 뽑는 것입니다. 이게 도시 증서들이거든요. 네, 이것을 보지 않고 딱 3장을 아무렇게나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은 도시 3개는 뭐가 되냐면 축제 도시가 됩니다. 축제 도시가 되면 이 깃발, 이 마크를 도시에 꼽아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 축제 도시가 당첨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또 뉴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런던, 이렇게 축제도시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꼽아두시면 되는데요. 축제도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곱하기 2 보이시나요? 네, 이곳에는 무조건 통행료를 2배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축제도시를 내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게임 순서를 정해야겠죠? 가위바위보로 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가 뭐 가장 많은 사람 혹은 가장 적은 사람부터 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서 시계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말을 출발지에 두고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도착한 도시에 주인이 없으면 도시를 구매하고 건물을 세웁니다. 이때 이 도시 증서를 획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에 주인이 있으면 도시 주인에게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내 돈에 여유가 되거나 또 조건이 맞는다면 상대방의 도시를 인수해도 됩니다. 네, 이게 부루마블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가 뭐죠? 네, 남의 것을 사들이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록색 이 캐릭터가 서울을 샀는데 파란색 캐릭터가 서울에 도착했다면 서울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서울을 인수해도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을 사는 데에는 22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서울을 인수하는 데에는 44만 원이 듭니다. 2배 가까운 금액이 들죠? 네, 지금 제가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를 한 줄만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네모난 큰 판입니다. 이 판을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것을 한 턴을 돌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한 턴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때 이 출발지를 지날 때 은행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부루마블에서는 얼마였죠? 모두의 마블에서는 30만 마블입니다. 30만 마블을 받습니다. 이 게임은 언제 끝나느냐? 한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파산하면 이 게임이 종료됩니다. 또는 한 사람이 승리 독점 규칙을 달성해도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 승리 독점 규칙, 그러니까 승리에 이르는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참, 더블이 나오면 2번 턴을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모두의 마블에는요, 더블 페널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블이 3번 연속 나오는 것. 더블이 2번 연속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더블이 3번 연속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페널티, 즉, 벌칙이 적용이 돼서요, 즉시 무인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3번 연속 나오는 것도 막아야 되겠죠. 뭐, 내 뜻대로 주사에 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의 마블에는 일반 도시가 총 18개 있는데요. 일반 도시에 건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땅만 구매할 때는요, 이렇게 깃발을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깃발을 꼽으면 내가 이 땅의 이 초록색 말이 이 땅의 소유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서울을 샀죠? 네, 그리고 구매한 땅에 건물을 세울 때는요, 깃발을 치우고 건물을 세웁니다. 깃발이 없어도 건물이 건설되면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종 비용 계산할 때에는 땅값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랜드마크를 건설할 때는 이렇게 나머지 건물을 세워져 있는 것을 모두 치우고 여기에 랜드마크를 건설하게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턴, 본인의 첫 번째 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바퀴 돌아올 때, 이때는요, 빌라까지만 건설할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빌라까지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빌딩, 호텔, 랜드마크 건설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 턴에서는요, 빌딩까지만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턴에 빌라랑 호텔을 같이 건설해도 되고요. 이 빌라 없이 빌딩만 건설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턴. 세 번째 턴에는요, 이렇게 호텔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호텔, 빌딩, 빌라 같이 해도 되고요. 호텔만 건설하셔도 되고요. 호텔 별장, 호텔 빌딩 이렇게만 건설하셔도 됩니다. 랜드마크는 빌라, 빌딩, 호텔이 모두 건설된 도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어요. 서울의 랜드마크는 여기 모두의 마블에서는 뭘로 선정했느냐? 보이시나요? 네, 서울의 숭례문,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숭례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이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다면 일단 여기에 이 세 건물이 다 있어야 하고요. 이 세 건물을 다 치우고 그리고 이곳에 숭례문을 꼽아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랜드마크가 돼요. 다른 사람이 랜드마크가 지어진 건물은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랜드마크까지 세웠으면 이거 완전히 내 땅이다. 남이 이거를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통행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 22만원으로 땅을 사고요. 그리고 8만원으로 빌라를 사고 24만원으로 빌딩을 사고 호텔을 40만원, 랜드마크를 40만원에 사게 되었죠. 그럼 통행료는 얼마를 받느냐? 이 아래를 다 더하면 됩니다. 8만, 16만, 34만, 70만, 60만 이거를 다 더해서 내가 통행료로 받게 됩니다. 인수비용을 보실까요? 내가 이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랜드마크까지 지어진 땅은 인수를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호텔까지 지어져 있다. 그렇다면 땅값 44만, 그리고 빌라가 있다 16만, 빌딩이 있다 48만, 호텔이 있다 80만 이렇게 더해서 그 가격을 이 원래 주인한테 지불하고 이 곳을 사게 됩니다. 네, 매각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각비용은 인수의 반대말이에요. 인수가 사들이는 거라면 매각은 파는 겁니다. 매각비용이 얼마냐? 땅은 11만원. 내가 이걸 22만원에 샀는데 11만원에 팔아야 되죠. 빌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내가 8만원에 샀는데 4만원에. 빌딩은 24만원에 샀는데 12만원에. 호텔은 40만원에 샀는데 20만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 때는 거의 절반 정도로 마치 부루마블의 반액 대매출처럼 반값에 이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때 아무 땅이나 아무 건물이나 막 사선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때 이것을 팔 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신중한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매각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요. 지불할 통행료와 세금이 부족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도시를 매각하여 마블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매각하면 도시에 세워진 자신의 건물들을 모두 치우고 은행에서 매각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매각 비용을 지급받으면 도시 증서를 반납합니다. 도시 증서를 보고 각 상황에 맞는 매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 비용, 인수 비용, 무인도 탈출 비용, 세계 여행 비용 부족 시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통행료와 세금이 부족할 때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행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러 독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요. 여기 베이징과 방콕 색깔이 같고요. 카이로, 두바이, 타이페이가 색깔이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도쿄 색깔이 같고요. 퀘벡, 상파울루 색깔이 같죠? 그리고 베를린, 프라하의 색깔이 같고요. 모스크바, 제네바, 로마의 색깔이 같아요. 그리고 파리, 런던의 색깔이 같고요. 뉴욕과 서울의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색깔의 도시를 모두 소유하면, 갖게 되면 그 즉시 컬러 독점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 좀 더 보기 쉽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같은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같은 색깔에 있는 도시를 모두 갖게 되면 통행료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통행료가 2배로 상승합니다. 독점된 도시 중에 한 곳을 빼앗겼다. 그러면 그 컬러 독점 효과는 사라지고요. 만약에 3곳 이상의 컬러를 독점했을 때에는 게임에서 바로 승리합니다. 누가 하나 뭐 파산하고 이럴 거 기다릴 것도 없이요. 3곳 이상의 컬러를 독점하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네, 축제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축제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2배의 통행료를 받게 됩니다. 게임 시작 전에 그냥 무작위로 3곳을 선정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 횟수에 따라 통행료가 상승합니다. 네, 올림픽은 어떻게 개최할 수 있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올림픽. 여기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내가 올림픽 개최 도시임을 알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통행료 값을 몇 배로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데 개최 횟수에 따라 통행료가 상승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배 있고요. 4배도 있고 그리고 3배 여기 보시면 5배까지 있죠. 네, 보유한 도시 중 한 곳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고요. 개최 횟수에 따라 통행료가 상승합니다. 최대 4번까지 중복 개최가 가능하고 통행료는 최대 5배까지 상승합니다. 올림픽은 이 모든 도시 중에 오로지 딱 한 곳에만 개최될 수 있어요. 올림픽 개최 시에는 개최 비용 10만 마블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올림픽 도시를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올림픽 개최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올림픽 도시는 사라지고 상대방이 새로 지정한 도시의 올림픽이 다시 개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림픽 도시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때 또다시 올림픽 개최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도시의 올림픽을 중복 개최하여 통행료를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그곳에 올림픽 마크를 이동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이 모든 곳에 딱 하나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각 통행료 상승 요소들은요,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통행료는 중복해서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 독점이면서 축제도시일 수 있고요. 컬러 독점이면서 올림픽 개최도시일 수 있겠죠. 또 축제도시이면서 올림픽 개최도시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통행료는 중복해서 상승하니까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도시를 사는 방법과 통행료를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도시는 총 18개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콕, 베이징, 타이페이, 두바이, 카이로, 도쿄, 시드니, 퀘벡, 상파울로, 프라하, 베를린, 모스크바, 제네바, 로마, 런던, 파리, 뉴욕, 서울 이렇게 총 18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짚지 않은 나머지 장소들은 어떤 곳일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반 도시 이외에 나머지 3곳은 섬 관광지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2곳은 해변 관광지입니다. 섬 관광지는 어디냐?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독도, 여기는 하와이, 그리고 여기 있는 푸켓입니다. 네, 여기는요. 내가 일반 도시를 살 때 꼽았던 이 깃발 대신에 이렇게 생긴 관광지 깃발을 꽂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관광지 깃발을 꽂으면 이곳이 내 땅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는 어떤 경우에 내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파라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방갈로거든요. 방갈로. 네,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더 멋있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어떤 경우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면요. 섬 관광지의 소유 개수가 늘 때마다 다음 단계의 건물로 교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도, 하와이, 푸켓 중에 하나를 보유했을 때는 깃발을 건설하면 돼요. 근데 내가 독도, 하와이, 푸켓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깃발이 아니고 파라솔로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하와이를 또 갖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하와이까지 파라솔로 교체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섬 관광지를 다 가졌다. 푸켓까지 갖게 됐다. 이것도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방갈로가 꼽혀 있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요. 네. 이거는 내가 건설 비용은 10만 원이거든요. 건설 비용은 10만 원인데 이걸 내가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8만 원, 그리고 2개 가지고 있을 때는 16만 원, 3개 가지고 있을 때는 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팔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상관없이 전부 각각 5만 원씩에 팔게 됩니다. 독도 15만 원, 하와이 15만 원, 푸켓 15만 원. 그러니까 이걸 2개를 팔게 되면 30만 원. 푸켓까지 팔게 되면 3개를 다 팔게 되면 45만 원에 팔게 되겠죠. 네, 이제 남은 것은 해변 관광지인데요. 해변 관광지는 2곳입니다. 여기 발리, 그리고 여기 있는 타히티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해변 관광지를 구매한 후에 게임자 모두의 방문 횟수에 따라서 건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처음에 이 발리를 샀다고 하죠. 그럼 발리를 꼽아 놓게 되겠죠? 발리에 이 깃발을 꼽아 놓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방문자가 도착했어요. 이거는 이 발리의 주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방문객이어도 상관없고요. 이럴 때 이 깃발을 교체합니다. 파라솔로요. 그리고 누가 여기 또 방문했다. 그때는 방갈로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변 관광지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올수록 점점 좋은 곳이 되겠죠. 이런 관광지도요. 통행료 상승 요소가 있는데요. 섬 관광지 3개, 다시 독도, 하와이, 푸켓 이 3곳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럼 통행료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해변 관광지 발리, 타히티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때도 통행료가 2배가 됩니다. 네, 이제 특수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수지역, 출발지입니다. 출발지. 네, 게임의 시작점이죠. 출발지를 지날 때마다 월급 30만 마블을 받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출발지에 도착하거나 또 세계여행의 도착지, 그러니까 여기 세계여행에 걸리게 되면 내가 세계여행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장소로 돌 수 있어요. 마치 부루마블의 우주여행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이 세계여행의 도착지로 이 출발지를 선택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에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너스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보너스 게임. 네, 여기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두의 마블을 사게 되면 주어지는 이런 동전이 있거든요. 이 동전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중에 한 명이 보너스 게임 코인을 던졌다가 손에 보이지 않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자는 이것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추측하여 말하면 돼요.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맞추게 되면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추측이 맞으면 성공, 총 한 번 성공하면 40만 마블을 받을 수 있고요. 2번 연속으로 성공하면 80만 마블을 받을 수 있고요. 3번 성공하면 160만 마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신중하셔야 될 게 연속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 이전에 획득한 마블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성공했어요. 그럼 40만 마블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을 하면 80만 마블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두 번째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다. 그러면 첫 번째 얻었던 40만 마블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멈추고 싶으면 다음 단계 도전을 중지하고 성공한 단계의 마블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포춘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춘 카드는 마치 부루마블의 황금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이걸 뒤집고 이 포춘 카드의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국세청. 국세청이 뭐 하는 곳이죠? 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곳입니다.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요, 20만 마블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포춘 카드 중에서 강제징수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카드를 뽑는다면 국세청으로 이동해서 세금을 냅니다. 네, 마블이 부족하면 보유하고 있는 도시를 매각해서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네, 무인도. 네, 무인도로 말이 도착하면 3턴 동안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탈출 방법이 있긴 있죠. 다음에 돌아오는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 더블 나오기. 그리고 은행에 보석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는 대신 돈을 내면 되는데요. 그게 20만 마블이에요. 20만 마블을 내면 탈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포춘 카드 중에서 무인도 탈출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얻게 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캐릭터 말이 올림픽에 도착하게 되면 소유한 도시 중 원하는 지역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비용은 10만 마블이 들고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개최하면 됩니다. 올림픽 개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포춘 카드 중에서 또 올림픽 개최가 있어요. 올림픽 개최. 네, 이거를 뽑아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여행입니다. 세계여행. 캐릭터 말이 세계여행에 도착하면 여행 비용 10만 마블을 지불하고 세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는 자신의 차례에서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 원하는 지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세계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세계여행을 할 수 없고요. 세계여행 이동 시 출발지를 경유하게 되면 월급 30만 마블을 지급받습니다. 포춘 카드 중에 세계여행 이용 카드를 뽑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세계여행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세계여행 초대장. 포춘 카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마무리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게임이 종료되느냐. 첫 번째, 단 한 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파산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승리 독점 규칙을 달성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을 때 게임 시간을 정해두고요. 그 시점에서 총 보유 마블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승리 독점 규칙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트리플 독점이라고요. 같은 색의 땅을 3곳 이상 소유하면 게임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초록색 땅, 보라색 땅,
빨간색 땅. 이렇게를 내가 다 소유했다. 그럼 게임 승리예요. 색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예가 있죠? 뭐 연두색 땅, 하늘색 땅, 주황색 땅 이렇게 내가 다 얻었다. 이것도 게임 승리예요.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파란색 땅, 핑크색 땅, 보라색 땅 이렇게 내가 같은 색깔의 땅을 세 곳을 독점했다. 그럼 나의 승리예요. 이게 첫 번째 승리 조건이고요. 두 번째 승리 조건은 이겁니다. 라인 독점. 게임판에 한 줄 있죠? 게임판에 한 줄. 한 줄을 모두 소유하면 게임 승리입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이렇게를 다 갔던가, 이렇게 갔던가, 이렇게 갔던가, 이렇게 가지면 게임 승리예요. 자, 세 번째, 관광지 독점. 이 관광지 총 5군데 있죠? 섬 관광지, 그리고 해변 관광지 5군데인데, 여기를 모두 소유하면 게임 승리예요. 오케이?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포춘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